자, 마지막 3단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돼 있는데 통일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세계로 도약하는 통일 한국의 위상은 어떨까라고 나와 있죠. 동아시아 교통의 요지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는 바다와 육지가 동시에 있는 반도국이에요. 우리는 동아시아 동쪽 끝에 있죠. 반도국인데 남쪽으로는 태평양으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할 수 있죠.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남쪽으로는 태평양 이렇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많이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 결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통로는 좌절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서로 상호 영향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을 이루면 우리나라는 이 동아시아 교통의 요지라는 위치적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네요. 밑에 지도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해양 진출에 유리한 위치가 돼 있죠. 이제 지도를 거꾸로 두면 이런 모양이란 뜻이고, 자,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이제 국내 총생산 GDP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보다 GDP가 훨씬 더 큰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남북이 연결되면 이제 무역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국토 통일 필요성. 자,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항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거지. 투자해놨는데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곳이니까. 두 번째, 군사적으로 지금 남북이 대립을 하고 있죠.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국방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국경선만 지키면 되는데 휴전선도 지켜야 되는 그런 과도한 진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언어를 포함해서 남북 문화의 이질화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동질성 약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전쟁에 이산가족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도 많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이루면 이제 긴장감이 해소돼서 세계 평화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고, 자, 여기 별표. 자, 남한이 가지는 특징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에요. 자본과 기술. 자, 근데 북한은 뭘 가지고 있다?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하고 기술이 좋고, 북한은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좋으니까 이것을 서로 교환해서 통일이 되면 더욱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자, 아울러 우리 아까서 봤던 이산가족과 세터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아 인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일하고. 그리고 이처럼 남북 통일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뭐 학습을 안 하더라도 다 알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남북한 광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남한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고 북한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남북한의 광공업 보시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시멘트하고 철강은 우리가 더 많이 발달해 있는데 오른쪽에 석탄이랑 철광석은 이제 북한이 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또 알 수 있죠. 이걸 합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 후에 우리 2050년의 예상 인구 구조라고 돼 있는데 통일 한국은 이렇게 더 합쳐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또 오른쪽에 남북한의 국내 총생산 예상치라고 나와 있는데 남한은 요거밖에 안 되고 북한은 거의 31밖에 안 됩니다. 맞죠? 이거 합쳐지면 점점 우상향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남북한 통일하면 인구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북한과 통일하면 이런 연령이 낮아지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통일 후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를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 공간이 변화되겠죠? 남북한이 통일되면 영토도 더 커지죠. 관광지도 많아지고 문화유산도 많아질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주도와 백두산, 금강산,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는 이런 생태가 보존된 지역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생태 지역과 서울, 개성 등 남북한 역사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매력적인 국토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름다운 곳과 생태 지역, 이곳과 서울, 개성 등 역사 문화유산을 결합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효율적인 또 매력적인 국토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됐기 때문에 교통로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우리 국토는 정치, 경제, 외교 중심이 될 것이다.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통일되면 기차권도 많아지고 공항도 좀 더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 모습의 변화입니다. 아까 전에 너무 이념과 갈등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되었다 했죠. 그래서 근데 이 통일이 되면 그런 갈등이 없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확대되고 북한 주민들도 이런 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유가 퍼지고 개인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되겠죠. 개성도 좋아지고 개성도 더 많아지고 그런 뜻이 되겠고 또 생활권이 점점 확대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당연히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따른 생활 모습으로서 세계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아무래도 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맞죠? 전쟁이 없어지는 국가가 된다면. 자, 통일 후의 유망 직업은 새로운 곳에 가보는 여행 관광 가이드나 아니면 남북 문화를 어떻게 합칠까, 어떻게 고려할까, 이런 통합 전문가들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 이제 철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저기 북쪽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금 이을 수 있는데 휴전이 돼 있어서 지금 철도를 잇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 철도를 여기 한반도 종단철도 TKR이 만들어지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아니면 중국 횡단철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유럽 철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철도망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여행 비용이나 여행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뭐 화물 비용도 줄어들겠고요.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원이었고 마무리 잘 해가지고 이제 시험 잘 치시면 되고요. 2단원, 3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잘 봐주시고 대신 그림하고 사진, 지도를 많이 봐야 됩니다. 정리 잘해서 내일 좋은 성과 거두세요. 수고했습니다.